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우리의 차관급인 노동당 부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여정의 행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영환 건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탈북 배우인 한서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계도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가 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김옥 이렇게 4명이었고요. 첫째 부인 김영숙과 사이에서 김정남을 낳았고 둘째 부인 김성혜림 사이에 김성성, 김춘성이 있습니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셋째 부인 고영희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 제1비서보다 5살 아래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32살, 김여정 부부장이 27살입니다. 지금 가계도를 보셨는데 우리 한서희 씨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가계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있을 2006년도까지는 김정일까지만 알고 있고 김정일의 자식들은 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가계도다라고 하면 김일성의 할아버지부터 김보연, 그다음에 또 아버지인 김형지, 그들의 어머니 또 이렇게 해서 쭉 가계도를 배치하는데 또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이 3명, 김정숙 말고도 이제 더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애밖에 더 모르고 김정일 역시도 성혜림까지만, 김영숙 성혜림까지만 알고 있었지 일반 주민들은 고영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먼저 김여정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부에 알려진 그 이후에 김여정도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의 언론에 이제 등장하는 과정들이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때 이제 그런 장례 국면에서 우리에게 좀 비춰졌었습니다. 그 무렵쯤이 이제 거의 최초로 공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스위스에 유학을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보다는 5살 아래이지만 같이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한 4, 5년 정도 했다. 이게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김여정과 이설주,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 부인에 대해서 김경희 경공업 부장이 이제 그 장성태 행정부장 숙청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여정은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직급만 공개가 됐는데 소속이 조직 지도부라는 추정이 있고 또 선동부라는 또 추정이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 맞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여정이 그 당의 부부장으로 이번에 소개가 될 때, 북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인물들이 대체로 선전선동부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김기남 비서랄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선전선동부 소속이었고 이 선전선동부는 사실 북한의 이 권력을 떠받드는 노동당의 핵심적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전,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당의 교양 이것들은 이제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또 하나 이제 조직 지도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이제 김여정이 지난번에 그 군 관련된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그 수상하는 것은 이제 상표를 전달한달지 이런 것으로 이제 화면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최고의 조직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냐 그러면 조직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김정일 위원장 시절 때도 조직 지도부장은 또는 조직 담당 비서는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직접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면 선전선동부 부부장보다는 상당한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그런 그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가를 권력 핵심에 포진시키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건 그만큼 권력 기반이 좀 약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권력이 지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권력이 지금 굳어져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김여정의 존재가 혈육으로서 가장 지근거려 있는 여동생의 어떤 보좌를 받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면은 북한 체제 그동안 과거의 전례로 보면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랄지 또는 직계 가족의 여성들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두 번째 부인인 그 김성애도 여맹위원장을 했달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네. 김정일 위원장 시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그러니까 장성태 행정부장의 부인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의 등장은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성상 그 최고 지도자의 그 혈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연장선상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한서희 씨는 지난 2007년에 네. 내려오셨는데 북한에 계실 당시만 해도 김여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김정은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 김정일한테 아들이 있다라든지 딸이 있다라든지 이런 말을 퍼뜨릴 때는 예. 그거 역시 저희가 그 북한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금지된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간간히 간부들 속에서 김정일의 아들이 유학가 있다라는 소리는 간간히 들리긴 했지만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헛소문인가 이럴 정도로 믿기지 않았었고 김정일한테 그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다? 그런 것조차도 믿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전혀 김여정이라든가 뭐 김정철이라든가 김정일의 자녀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네. 폐쇄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나서면서 그 형제들이 많이 이제 그 김정은 옆에서 보좌도 하고 맡은 중요한 인물들을 맡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많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형제들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김여정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요. 또 네. 통제도 좀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인데 네. 이런 모습이 어머니 고영희의 생전 모습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김정은이 그만큼 그래서 많이 아낀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부인이 한 3명 또는 4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인 김영숙 사이에서는 네.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결혼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썩 그 달가워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나 그런 그 핵심 권력 엘리트들이 그것을 그 결혼을 좀 만들어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여성은 사실 이제 성혜림, 그러니까 이제 김정남의 어머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고영희, 이 고영희의 자녀가 지금 이제 김정철, 김정은, 그 다음에 김여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지만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족은 김정철과 김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김정철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정치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여정의 존재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틋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 시절 때 김경희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그 애정은 뭐 아주 대단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의 존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여정의 어떤 자유스러운 행동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김정은 제1비서의 배다른 누나죠. 김설송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41살로 추정이 되는데 김정은 바로 옆에서 업무를 보좌하고 있고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핵심 권력으로 떠오른 김여정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만 보면 꽤 능력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알려진 점이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뭐 김설송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은 거의 그 베일에 쌓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부인의 두 딸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가계로 보면은 그 자녀들 중에서 제일 사실은 이제 그 장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 김설송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베일에 쌓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에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로열 패밀리들이 어쨌든 그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였다. 뭐 이런 점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자녀들의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남자 형제들의 경우는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김정남 같은 경우도 해외에 지금 돌아다니는 그렇죠. 뿐이지 북한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또 김정은 체제에서 약간 비판적인 또 표현들도 직접 한 바가 있고 네. 또 김정철도 이제 바로 같은 고영이의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형이지만 김정철도 사실은 정치적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이렇게 본다면 네. 누나들이나 여동생들의 역할들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김여정의 역할은 이제 조직 지도부나 또는 선정선동부 부장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면은 네.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돼요. 또 한 명이 주목받는 여성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설주인데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근데 이설주가 등장한 이후 이설주 스타일이 북한에서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사실 이설주 전에는 북한의 여성들이 이제 김경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따라 입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일하는 여성들, 네. 중요직에 있었던 여성들, 김정일 잠바면 김경희도 똑같이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 남녀로서 할 것 없이 옷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패션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설주가 등장하면서는 여성스러운 옷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뭐 좋은 이런 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북한의 네. 여성들이 이설주의 옷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이런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패션 리더라고 북한에서는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설주와 김여정의 스타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설주는 그야말로 퍼스트 레이드 룩이고요. 주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는데 김여정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즐겨 입었던 야전 점퍼를 입으면서 일꾼 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딱 나오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리설주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의전이랄지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보좌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 예. 또 부인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이제 특별한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완전히 이제 그 작업복 입고 사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것은 김여정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랄지 조직지도부에서의 역할이라면 인사 문제랄지 또는 북한의 어떤 체제 홍보 문제랄지 또 북한 내부의 사상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김여정의 역할이 사실 앞으로 더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한서희 씨 남한에 와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남쪽 경우에도 여성들이 그 고위직에 오르는 데는 제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제약이 많지만 그 어떤 백두혈통이라든가 백두산 줄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김일성의 그 줄기, 그 어떤 게 김정일이라든가 네, 김정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두혈통에 속하게 되고 백두산 줄기는 김일성과 빨치산 투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 그 선조들 지금 증선조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줄기가 지금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데 이런 집의 자녀들 굉장히 유명한 집에 김일성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집들의 어떤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고위직에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탈북 배우이신 한서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